24년도 성균관대 수시 기출 자연 2의 문제고요. 문제 1번입니다. 총 3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고요. 제한 시간은 40분 잡아놨는데 성균관대 일반적으로 100분의 3 덩어리를 풀어야 돼서 한 문제당 약 30여 분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문제 40분 잡아놨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40분 이내에 깔끔하게 잘 완료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있었을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하면 또 풀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시험장에서의 시간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맥시멈이라고 생각한 40분을 잡아놨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4개나 되거든요, 이게. 자, 제시문 1번 있고요. 요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 제시문 2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에 함수 4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fx하고 gx가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범위는 3.5까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돼 있어요. 자,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런 얘기죠. A, B, C, D는 이미 다 알려진 함수들이고요. 이미 제공된 함수고 fx하고 gx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 말고는 알려지지 않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알려지지 않은 함수가 알려진 함수들 사이에 잡혀 있는 거죠. 이 범위에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위에 줄에 fx가 잡혀 있는 것과 gx가 잡혀 있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이 이제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은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문제 1, 2, 3, 4번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려지지 않은 함수 fx, gx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냥 겉으로 봐도 fgx, 그죠? 여기도 f죠? 여기도 fg, 여기도 f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함수들을 알려진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라 하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각 문제에서 f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f를 대신해서 a를 내세울 것인가, b를 내세울 것인가, 또 G를 물어봤다면 C를 내세울 것인가 D를 내세울 것인가를 각 문제별로 선정해서 그것에 맞춰서 답을 이제 끌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2에서 뭐 다 제시문이죠, 뭐.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유인데 gx랑 fx의 대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fx가 gx보다 크대요. 이건 성립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왜 성립하냐 이유를 설명해 달라 하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f를 대신하는 놈, g를 대신하는 놈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선수를 이제 내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큰 그 중요도를 갖진 않아요. 이를테면은 그래프를 실제로 대충 구현을 해보면, 자, 이 정도 상태에서 13 절편이 13 있죠. 13 잡고 8 잡고 이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 bx가 대충 이 정도 느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b죠. ax가 8에서 출발한 거고 3차니까 이렇게 이런 정도 느낌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y는 x니까 그냥 쭉 그으면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d는 이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문제는 이제 요거죠. dx의 높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꼭지점을 아니까 요거보다 낮잖아요. 그죠? 요 정도? 요 정도 어디서 오겠죠? 요 정도? 그러니까 d는 이제 그렇게 그려질 건데 요 정도 느낌이 나겠죠? 요 정도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AX 있잖아요. AX 뭐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요동을 치느냐에 따라서죠. 어떻게 요동을 치느냐에 따라서 AX가 DX 밑을 거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뚝 떨어져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한점 같은 데서 만나서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죠? 얘는 이제 최고점이 6이니까 이걸 넘진 않을 테고, 그러니까 AX의 그 굴곡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에서 fx하고 gx 위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대충 이 정도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fx가 여기 있는 거야. 또 gx는 또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이렇게 gx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위에 있는 제시문이를 다 표현해 보면 이런 정도 느낌이 되는 거죠. 자, 1번은 이거죠. fx가 여기 있어요. 이 공간에 있고 gx 이 공간에 있는데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여달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x를 대신할 함수를 누구를 꺼내고 gx를 대신할 함수 누구를 꺼낼 것인가 인데 뭐 너무 뻔하잖아. fx
밑에 바로 밑에가 AX고 GX 바로 위에 DX니까 AX하고 DX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AX가 무조건 DX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보다 위에 있고 얘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건 정확한 결과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풀이를 시작을 해보죠. 이걸 이제 알게 되면 풀이는 어렵지 않죠, 사실은. 자, 이렇게 써볼게요. 아이고, 노란색이네. 자, fx가 gx 이상 임을 보이려면 자, 뭐라고요? AX가 DX였죠? DX 이상임을 보이면 된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요 식으로 대체를 했고, 이제 이거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요거만 하면 되죠. AX하고 DX니까 AX 요거 있고, DX 요거 있으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보여달라 이거죠? 그럼 식을 하나로 합쳐 봅시다. 그래서 넘겨서 HX라고 이름을 줄게요. 그럼 AX-DX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이제 AX에서 DX 빼시면 됩니다. 빼면은 이렇게 나오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걸 하는 거죠. 이게 0 이상일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걸 밝혀주면 되는 거죠. 요 함수가. 자, 일반적으로 학생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뭐 0보다 큰 애 작네 이런 거 밝히려면 보통 미분하잖아요. 그죠? 일단 미분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라고 하고, 자, h 프라임 x 하시고 미분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뭐 여기서 뭐 부호를 알 수도 있고 하는데 뭐 얘는 부호를 당연히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미분했으면 여기 극소인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hx가 ax dx 뺀 건데 이게 0 이상이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소값만 챙기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씁시다. 이므로 x는 2에서 극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극소값이 생겼으니까 hx는 h2 이상이 돼야 되겠고요. 근데 h2는 실제로 값을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0이 나옵니다. 예쁘게 나와요. 그럼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hx가 0 이상이 되었네요. 그죠? 우리가 이걸 보려고 했던 건데 완료가 된 거죠. 얘가 AX가 D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완료가 된 거고요. 근데 내가 여기 넘버링을 한 이유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통상 미분을 그냥 바로 습관적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미분 안 하고도 해결이 되는 문제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 있는 저 hx를 요 그대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인수분해 되거든요. 이게 조립제법 같은 거 쓰시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또 재밌게 잘 나옵니다. 이게 x-의 제곱에 x 플러스 2가 돼요. 이거 너무 명백히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x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x 플러스 2는 양수가 맞고 그 다음에 x-2의 제곱은 0 이상은 당연히 맞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하니까 당연히 0 이상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을 안 했어도 사실은 습관적으로 미분을 한 사람들은 뭐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뭐 큰 차이는 없죠. 사실은 풀이의 내용 과정이나 뭐 길이나 시간 쓴 뭐 이런 것들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방법도 당연히 맞고 이렇게 또 보였으면 이게 마침 눈에 딱 들어왔다. 혹시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인수분해 했으면 또 성공을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2번인데요. 이번엔 F1을 줬어요. F1. F1 값을 8로 줬는데 F'1 값이 얼마냐? 이렇게 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F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F가 있다는 건데 1이 어디쯤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죠? 한 요쯤 어디 있어요. 실제로는요. 왜냐하면 요게 지금 DX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여기 3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1은 한 요 정도 어디 있겠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F1이 8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F1 8을 어디다 표현할까는 좀 다른 얘기죠. 8 여기 있으니까 뭐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F1이 8이면 뭐 대충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겠네요. F1 8? 그래? AX가 F보단 크거나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져야겠네. 뭐 이런 느낌? 뭐 근데 그 정도 느낌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1 값을 줬다. 자, F를 대신해서 뭘 내세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1번을 풀었잖아요. 1번에서 우리가 F 대신에 A를 내세워서 풀었단 말이죠. 여기서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여준다면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 fx가 ax 이상인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함수를 또 넘겨서 이름 하나 만들게요. kx라고 하겠습니다. fx-ax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0 이상인 거는 이제 결정돼 있는 거죠. 이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0 이상은 지금 확정이 된 상태죠. 당연히.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1이잖아. 1. 뭐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숫자는 뭐 1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다 1을 넣어보자. K1을 넣어보자. 그러면 F1, A1 이렇게 될 건데 F1이 8이잖아요. A1도 8이에요. 그래서 이게 0입니다. 문제 구성을 되게 재밌게 해놨는데 숫자를 정말 잘 맞춰놨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데 K1이 0이네. 이게 0이라고. 1 넣었을 때 0. 등호가 성립하네요. 그죠?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등호가 성립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결론 냅니까? 그쵸. K1이 이 그래프의 F가 아니죠. 최소값이죠. 최소값. 여기서 성급하게 이거를 K1이 이 KX의 극소값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걸로 드러난 사실은 아직은 최소값밖에 안 됩니다. 극소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처리하시는 분들이 뭐 자극한 우극한 막 이런 것도 따지시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죠. 근데 여기서 제시문 있는 걸 잘 유념해 보시면 요게 왜 있는지 이제 여기쯤 사용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현 상태는 아직 최소값이고 우리가 요걸 극소값으로 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제시문을 쓰시면 돼요. y는 kx가 구간에서 미분하니까 주어진 구간이죠. 미분이 가능하니까 결국 여기서 k1은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소값이 됐기 때문에 K'1이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 있던 최소값이 극소로 바뀌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넘어가면 제일 쉬운데 사실은 뭐 요런 내용 이용해서 근데 뭐 또 다른 설명을 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최소값이고 최소값이 극소값으로 바뀌는 그 상황,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이 뒤에 문제 푸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하자면 둘이 이제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니까 fx 그래프랑 ax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외에는 fx가 ax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안 만나고 위에 있는 거죠. 이럴 때 등호가 성립하고요. 물론 1 말고 딴 데서도 만날 수 있지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1에서 접하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가 최소값인데 그죠? 최소값이면서 동시에 이제 접하고 있으니까 극소값이 되고 프라임이 생기고 요 관계죠. 이 관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문제 가면서 계속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풀이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너무 길어지고 또는 극단적으로는 또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K'1은 0을 찾았기 때문에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저 kx, fx, ax 저식을 미분하면 되겠죠. 1 집어넣고요. K'1은 f'1 마이너스 a'1이 되겠고 f'1은 우리가 질문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 a'1은 미분하시면 돼요. 이거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거예요. 값이 나올 거예요. 그 과정 정도는 안 보셔도 됩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 근데 값으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1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0이 되었었죠. 아까. 답이 나왔네요. 자, f'1은 마이너스 1. 요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3번입니다. 자, 실수 A와 제시문의 함수 fg에 대해서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자 이때 A의 값과 극한값을 구하고 이유를 논하시오. 범위는 계속 0부터 3.5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셔야 되는 것들은 여기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이. 자, 존재합니다. 그죠? 존재하면 구해라 이게 아니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그때의 A값 구하고 극한값도 구하고 두 가지 다 구하라는 얘기인데 뭐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뭐가 보입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A를 몰라도 사실은 A를 몰라도 H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여기 0 되고 0 되면 FA, GA 차이가 0이 되는 거를 둘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FA-GA가 0이 되는 거. 요거를 발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 많이 풀어 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거 형태가 뭐예요? F'A, G'A. 그죠? 걔네들이 필요하구나. 이거. 글로 가겠네. F'A, G'A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A를 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F'A, G'A 그 값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목표를 삼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목표는 설정됐고 저걸 어떻게 구할까? 이제 그걸 고민하면 되는 거죠. 자, 풀이를 시작해 봅시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h가 0으로 갈 때 분자 쪽에서 아까 나왔던 얘기죠. fa-ga가 0입니다. 그죠? 즉 fa랑 ga가 같아져야 되겠다. 그러면 fa랑 ga가 같아지는 점은 뭘까? 인 건데 여기서 뭘 새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아까 했잖아요. 그죠? 아까 했다면 1번에서 논제 1번에서 했어요. 그죠? fx 대신에 ax 내세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gx 대신에 dx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뭐가 나왔었죠? 자, 볼까요? 여기. 요런데. 그죠? 요런데. 2에서 접하고 있죠. 그죠? 2라는 점에서 fx, ax, dx, gx가 지금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서 이걸 다시 체크해 보시면 아, a가 2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제 1번이죠. 논제 1번에서 A가 2일 때 등호 성립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간 답 하나 찾은 거죠. A는 2구나 하나 찾은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F'E, G'E 요걸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연결을 해봅시다. 자, 따라서 자, 2에서 등호 성립 방금도 얘기했어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제 FE, AE, DE, GE 다 똑같아졌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잘 보세요. 네 개가 쭉 똑같죠. 이 점에서. 그렇지만 아직은 fx하고 이제 ax 관계는 남아 있어요. 자, fx하고 ax가 이런 대소를 갖고 있죠. fx가 ax 이상이니까 앞에 문제예요. 2번. 알겠죠? 논제 2번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렇죠. F'이랑 A'가 같아요. 맞죠? 이게 그러니까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제 2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3번, 4번 풀 때 논제 2번의 그 아이디어가 그대로 가져와야 그나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빨리 풀린다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막 앞에 거랑 상관없이 막 풀려고 하면 뭐 거의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자, 그러니까 F'E가 A'이랑 같아졌죠. 근데 우리는 F'E는 모르지만 A'E는 안단 말이에요. 미분해서 값을 구하면 되니까요. 이 값이 얼마냐면 2예요, 2. 계산해 보면. 또 나머지 마찬가지야. G하고 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하시면 되죠. 같은 이유로 자, G'E를 대신할 수 있는 건 D'E고요. 이것도 2예요.
숫자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뭐 완전히 이 파티네요. 그죠?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다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구한 거냐면 F'이가 2, G'이가 2 요걸 찾은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무엇을 찾고 있었느냐 하면 얘네들 찾고 있었던 거예요. F'이가 2다. G'이가 2다. 요런 걸 지금 찾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단계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제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스탠바이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식을 변형을 해서 값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 자리에는 2를 넣으면 되겠죠. 2 플러스 3h 마이너스 2 플러스 5h 고 여기는 h죠. 자, 식 변형하셔야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f 쪽에서는 f2 플러스 3h 마이너스 f2가 들어오면 되겠고 밑에가 h인데 당연하죠. 이 정도는 하시죠. 3h 맞춰야겠죠. 3h 맞춰 놓고요. 그 다음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로 잡고요. 그 다음 g 쪽을 가면 g 2 플러스 5h 마이너스 g2가 되겠고요. 여기도 똑같은 이유로 5h 잡으시고 곱하기 5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f2랑 g2는 이미 정리가 다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변형은 이렇게 된 거죠. 3f'2 마이너스 5g'2가 됐고 f'2, g'2가 다 2니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냥 한마디 하자면 뭐 설마 그런 학생 없겠죠.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나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알아. 이게 암산도 다 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생략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오는 경우 식을 쓸 때 실제 여러분 풀이를 이렇게 써버렸다. 얘를 생략해버렸다. 이게 만약에 생략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생길까요? 채점할 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다. 아무 일도 안 생길까요? 생길까요? 당연히 생깁니다. 지금 얘랑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 h분의 f 2 플러스 3h랑 f'이가 어떻게 같냐고. 3f'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변환하는 과정이 다 드러나줘야 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다고 막 다 생략해버리는 거 그거 수리논술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알겠죠?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은 아주 좋은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아주 나쁜 독이 됩니다. 잘 풀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점돼요. 이런 건 실제 감점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4번입니다. 앞에 3번과 되게 똑같죠? 어떻게 보면. 그죠? 실수 B를 구하라고 하고 극한 구하라고 하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죠? 이제는 앞에 3번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은 뭐 생략해도 괜찮고요. 자, 결과적으로 뭐 여기서도 뻔한 얘기죠? 그쵸, 여기 보이시죠? B가 보이고 B가 보이고 F'B, G'B 요게 이제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가봅시다. 자꾸 시작이 노란색이 돼버리네. 자,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이제 조금 줄여 쓰면 되겠죠? FB 마이너스 GB 마이너스 22가 0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앞에 3번과의 차이가 뭘까요? 3번은 여기가 0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0이어서 FB와 GB 같은 꼴이 같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프적으로도 서로 접하는 그 위치가 된 건데 이거는 0이 아니란 거죠. 22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단계에서는 0이 아닌 게 이제 중요 포인트죠. 0이 아니야? 그럼 FB랑 GB가 같아질 수가 없네요. 그렇죠? 같아질 수가 없잖아. 이제 그게 차이예요. 3번과 차이가 그거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F하고 G 역시 또 B로 바뀌어 있긴 하지만 F를 대신할 선수와 G를 대신할 선수를 이제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내세울까 고민스러울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A, B, C, D 4개가 함수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앞에까지는 A하고 D 위주로만 썼지요. 그죠? B, C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올 때가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정확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fx하고 gx의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각자의 대소관계를 따져보시면 bx-cx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새로 나온 거 bx-cx를 이름을 좀 줄게요. px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 이제 계산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22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13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는 인수분해는 뭐 안 될 것 같고 미분해야죠. 그죠? 미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24x 제곱 마이너스 44x 플러스 24 전부 4로 묶이네요. 게다가 마이너스 4로 딱 묶으면 인수분해가 기가 막히게 예쁘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좋죠? 1, 2, 3. 자, 그러면 미분을 했단 말이에요. 미분했고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주의하시면 1, 3에서 극대고요.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이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극소값 아니면 극대값이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될 건데 요 식을 잘 보시면 fx-gx가 bx-cx 이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고 여기 이렇게 뭉쳐졌나? 잘 관찰해 보시면 이 최소값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최소값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최대값이 더 중요해. 왜? 요거 22. 이게 왜 기가 막히게 문제 만들어졌냐면 여기서 극대값 두 개를 체크해 보시면 왜 숫자가 잘 맞춰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x는 1하고 3에서 극대인데 마침 p1 그죠? 구해 보시면 22예요. 근데 또 웃긴 건 p3도 20이야. 이렇게 숫자 잘 맞췄죠? 자, P1, P3 극대값 두 개 다 구해봤는데 값이 같은 것도 같은 거지만 둘 다 20입니다. 즉 얘네들의 최대값이 22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등호가 20이잖아요. 그럼 이걸 연결을 해보세요.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보죠. 얘가 22 이하야. 이렇게 bx-cx는 22 이하야. 근데 등호가 성립할 때 22야. 그쵸? 당연하죠? 그 여기 등호가 계속 성립하면 얘가 22일 때 등호가 쫙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여기가 fx-gx가 등호가 성립하는 22가 될 때, 즉 fb-gb는 22가 될 때죠. 즉 b가 뭐다? 1, 3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맞죠? 숫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22이므로 여기서 b 결정, b는 1, 3 이렇게 해서 b 값 결정했어요. 두 개를 찾았네요. 자, 두 개를 찾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매우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당연히 b가 1일 때, b가 3일 때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극값을 이제 찾는 거죠. 극한값을. 근데 이제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쌤은 그냥 할 건데 해본 친구들 다 알죠.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1로 따로 쭉 하고 3으로 쭉 했는데 값이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그죠? 이거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가져갈 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쌤은 그렇게 풀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3번 풀었던 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보죠. 이제 내용상 이렇게 되는 거야. FB. B는 1 또는 3이에요, 지금. 알겠죠? FB는 BB와 같죠. 그 다음에 GB는 CB와 같죠. 지금 여기도 눈치를 좀 채셔야 되는데 아까 3번 풀 때는 얘네가 다 같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3번 풀 때는 여기 2 넣고 쭈르르륵 4개 다 똑같았죠? 한 점에서 쫙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 같고, 왜냐 그리고 그러기도 어렵죠. 그래프상 X가 F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다음 C는 G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상황이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를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 gx. 자, fx는 bx 이하. 그 다음 gx는 cx 이상. 자, 이렇게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뭐 쭉 같았지만 상관없죠. 어차피 얘네 할 땐 또 별도로 했잖아요. 요렇게 둘의 관계, 요렇게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앞에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뭐가 어떻게 됩니까? f'b랑 b'b가 같죠. 그 다음에 g'b랑 C'B가 같죠. 자, B는 1, 3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됐네요. 아까 우리 뭘 구하기로 했죠? F'B, G'B를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됐어요. 이게 1이나 3이야. 1이나 3이야. 자, 그 요걸로 구하면 되죠. 자, 구해 봅시다. 자, 이때 B'1을 구해 보면 1이에요. 근데 웃긴 건 B'3도 1이야. 이렇게. 자, G'B 대신에 C'B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C'B를 구해. C'B를 구해봤더니 요게 1이야. 그리고 C'D3도 1이야. 결국 다 똑같아졌다. 이 점에서 또 다 똑같아졌어요. 숫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개수를 어떻게 조절을 잘 하셨는지 출제하신 분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숫자 잘 맞습니다. 여기 20이 맞은 것도 그렇고 1, 3에서 다 똑같은 것도 웃기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요거예요. 아, F'B랑 G'B가 다 1이구나.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서의 결론은 이거죠. F'B, G'B가 다 1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결과예요. 자, 이제 극한 정리하시면 되겠죠. 아까 한번 얘기했죠. 정리하는 거. 따라서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b는 그냥 그대로 나요. 숫자 두 개인데 값이 똑같으니까 그냥 b로 쓰고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gb 풀 마이너스 3h 이렇게 되고 h 22가 있었네요. 마이너스 22. 자, 요식을 변형하시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b 플러스 4h 마이너스 fb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 4h 만드시고 곱하기 4 하시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g는 g b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gb 하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3h잖아요. 그리고 여기 끝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이걸 주의하십시오. 부호 때문에 또 막판에 말리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식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된 거네. 4F'B. 그 다음 마지막까지 부호를 주의하시자.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있으니까 결국은 플러스가 되겠죠. 3G'B. 둘 다 1이었으니까 그냥 더하면 되죠. 7.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극한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1 따로 3 따로 하신 것도 매우 잘하신 거예요. 결과를 끌고 오신 거면 시간 안에 잘 해결됐다면 특히나 뭐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용은 근데 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라서 앞에 문제를 풀면서 눈치를 점점점 채가지고 뒤에다 계속 살을 붙여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그냥 어떻게 얼렁뚱땅 뭐 풀고 지나갔다 이러면 뒤에 문제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되는 그런 문제 세트입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상입니다.